여러분, 부모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알아보다가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비용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식비, 간병비, 병실료, 재활치료비, 기저귀, 의료 소모품비까지 계속 추가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분명 처음 들은 금액이랑 실제 비용이 다른데요?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지원 제도가 다른 건가요? 오늘은 이 부분들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부터 보겠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줄이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장기 요양 등급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단 직원이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뒤에야 요양원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기요양 등급이 요양원 지원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장기요양 등급이나 요양원 재가복지 구조를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도 관심이 생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지 분야 취업이나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 부담금 감경 제도입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처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요양원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호자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우리는 중상층이라 안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 명의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니까 감경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는 마세요. 요양원 입소 전이나 입소 직후에 주민센터나 공단에 우리 부모님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꼭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요양원에서 1년 동안 낸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요양원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항목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받고 남은 본인 부담금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비, 간식비, 기저귀, 미용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요양원 상담 갈 때 절대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한 달에 총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좋은 요양원은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식비가 얼마인지, 기저귀나 간식비가 포함인지 아닌지 숫자로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그건 입수해봐야 알아요 처럼 모호하게 말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번에는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라요. 요양원은 돌봄 중심이고 요양병원은 의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양병원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급여 항목을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요양병원 비용은 보통 병실료, 식대, 간병비, 치료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 병실과 기본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1인실, 2인실 같은 상급 병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부담은 간병비입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동 간병을 선택하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1:1 개인 간병은 월 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보고 공동 간병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 간병이 꼭 필요한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재활치료, 특수치료, 의료 소모품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기본 입원비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재활치료비와 의료 소모품비가 추가되면서 예상보다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병원 상담할 때도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기본 입원비 말고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 뭐가 있나요? 또는 재활치료비, 의료소모품비,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예상 비용이 얼마인가요? 본인 부담 상한제나 산정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나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 제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추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중요한 건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1인실 비용, 간병비, 일부 비급여 치료비는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양원 비용을 줄이려면 장기요양 등급, 본인부담 감경제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비용을 줄이려면 건강보험 적용 항목, 간병비, 상급 병실료, 재활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팁인데요. 총액만 보지 마세요. 무조건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요양원도 요양병원도 한 달 총 얼마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노인복지나 장기요양 분야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나 혹은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과정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학력별로 준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부모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확인하면 몰라서 못 받는 돈을 줄일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